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운 경제 위기를 부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은행, 자산운용사 등 중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25개 금융기관을 조사하면서 이들과 민간 기업의 관계를 밝히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경영 파탄이 우려되는 헝다그룹도 포함되어 있지만 헝다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근본 원인은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입니다. 부동산 섹터 위기에 기인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이 불장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규제를 늦추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지도부는 통치의 정통성을 담보한다는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이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거기에는 심각한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자본주의의 지나친 형태를 중국에서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거대 하이테크 기업 알리바바 그룹 산하 N2그룹의 기업 공개를 저지한 것을 시작으로 상상 이상의 기세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파괴한 부가 2조 달러에 이른다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이를 기업한 문화 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폭풍은 그칠 줄 모르는데 25개 금융기관의 조사를 통해 금융비리에까지 그 식지를 뻗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중국 서한교통대학 연구팀은 지난 10월 1일에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45년 후면 중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7억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19년 유엔 추산에 따르면 2065년 중국 인구는 13억 명을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합계 출산율을 1.7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서한교통대학 연구팀은 현재 중국의 출산율 1.3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1.0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 인구가 절반이 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앞당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공표하는 출산율이 실제보다 너무 높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식적인 일입니다. 서한교통대학 연구팀은 인구 감소 위험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출산율 조사가 철저하게 실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그 오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조사는 현재 인구 규모에도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인구가 14.1억 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스콘신 대학 이프셰는 중국의 인구 통계는 1억 명 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태는 12.8억 명 정도이다.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로부터 강대국은 국력의 원천은 인구 증가에 있다고 고집해 왔습니다. 중국도 세계 1위 인구와 최대 규모의 인민해방군을 나라의 자랑으로 여겨온 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옳다면 중국은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2030년 전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경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도와의 전세는 앞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시진핑 지도부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충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도 인구 감속이 요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그 후에도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의 수가 적어지는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뜻에 따라 한 쌍의 부부가 5명에서 6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교육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이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중국 정부의 구령에 따르는 중국인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8월 말에 주택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의 집값을 억제할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비 급등 대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원을 비영리 단체로 만들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등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권장하는 한 쌍의 부부가 아이 셋이라고 하는 구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 없는 낙태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렇게까지 개입하느냐는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올라선 중국이지만 2014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IT 기업 등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노동력을 제조업으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강권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을 경영난에 빠뜨리고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적인 거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부동산, 학원, 전자상거래 등 업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빨리 진행되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약 2억 명 이상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2035년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중국 인구의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사회보장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는 2025년에 10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올해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공동 부유를 주창하게 됐지만 가장 먼저 이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물은 마오쩌둥입니다. 돈이 필요해 보이는 중국 정부가 동아줄로 여긴 것은 아마도 마오쩌둥의 후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고통이 따르는 개혁을 꺼리면서 자본주의만 들볶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지옥뿐일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